네, 오늘은 주택 부동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모기지 내용 등등 해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1월 미국의 주택 경기가 어떤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인가요? 주택 가격이 나오죠. S&P 도시주택 가격하고 연방주택금융의 주택가격 지수 모두 업데이트가 될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갖고 최근 미국의 주택 부동산 경기를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규 주택부터 보시게 되면 1월 판매가 좀 늘었습니다. MOM으로 1.5% 증가했고 66만 1000채 집계가 됐고 YOY 1.8% 증가를 했습니다.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전체 추이를 보시면 바닥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간 가격 보시게 되면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달보다는 소폭 반등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YOY로 보더라도 꽤나 많이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지금은 YY-2.6%고 지난달에 한 10% 넘게 빠졌었는데 크게 그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 가격 중위 가격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것은 경기 침체 구간밖에 없었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주택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00년 닷컴 버블 때는 이런 신규 주택 중위 가격이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살짝 하락했다가 바로 반등을 했죠. 08년도야 워낙 특이했던 서브프라임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따라서 지금의 신규주택 중위값, 중간 가격이 이렇게 YOY로 떨어졌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가격, 전체 신규 주택의 평균 가격도 조금 올랐습니다. YOY로 보셔더라도 지금 플러스로 7.8%나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신규 주택에 한정해서 좀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주택 재고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직전 달이 8.2였는데 이번 달 8.3으로 소폭 더 늘었고요. 지금의 판매 속도로 봤을 때 8.3개월 정도의 공급 물량이다라는 거니까 지금 재고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위치 보시면 이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 08년도를 제외해놓고 보면 상당히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평균이 6 정도니까요. 지금 높은 재고를 쌓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다음은 기존 주택 판매 보겠습니다. 1월달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MOM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하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전체 흐름이 기존 주택 판매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YOY는 1.7%로 감소를 했고요. 전체적인 YOY 변화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기존 주택 판매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하락의 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시게 되면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OM으로는 소폭 떨어졌지만 YOY는 5.1%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7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거 기존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이유는 기존 주택 재고가 지금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 1월달 100만 채가 집계가 됐는데 직전에는 100만 채를 하회했었죠. 원래 12월달 기존 주택 재고가 100만 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향 조정이 된 거고 여기서 늘어난 거죠. 사실상 반등이라고 보기가 애매하죠. 기존 주택 재고는 현저히 떨어져 있다. 재고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고량을 보게 되면 3까지 떨어졌습니다. 3개월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판매 속도로 봤을 때 3개월이면 지금의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가 20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니까 현저히 낮은 재고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직전 달이 3.1이었는데 원래는 3.2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재고보다 하향 조정이 된 겁니다. 데이터가 기존 주택 재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향돼서 집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신규 주택 가격은 그런 하락폭을 많이 줄이면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 판매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가격도 꽤나 많이 오른 모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존 주택은 여전히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기존 주택 가격은 꾸준히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소폭 증가하면서 1월 신규 주택 가격, 중위 가격도 여전히 하락 구간이긴 하지만 그 바닥에서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 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는 꽤나 반등폭이 크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추세는 바닥권에 있지만 신규 주택 가격의 반등이 제법 잡힌 1월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계가 된 이유로는 모기지 신청에 있습니다. 지금 2월 21일자 모기지 기준이지만 이거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1월달 기준이거든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기지 신청이 증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집계되었던 1월달 신규 주택의 판매 가격, 판매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존 주택은 워낙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런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거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자로 모기지 신청이 지금 어떻게 변했냐, 또 감소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급증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크게 감소했어요. 전주 대비 10%나 줄어들었고 이자율도 지금 거의 7% 부근까지 올라갔죠. 정반대가 됐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서 모기지 신청이 증가했던 거와 반대로 국채 수익률이 오르니까 모기지 신청이 떨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재융자 비중이 줄게 되죠. 11%나 감소했고 1년 전과 같은 주에 비해서 0.1% 증가했다는 것은 1년 전 수준과 지금의 국채 수익률이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주택 경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원인으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아니고 2월달 신규 주택 판매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1월달 모기지 신청이 급증해서 1월 신규 주택 판매가 늘었다면 지금 2월 최근치 모기지 신청이 줄었으면 다음 달에 집계가 될 2월 신규 주택 판매는 좀 더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시기엔 이게 쭉 떨어졌죠. 여기서 이렇게 조금 오른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집계가 된 거죠. 평균으로 보더라도 좀 제법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신규 주택 가격은 좀 떨어져 있다. 거기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 다만 기존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없고 재고가 낮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신규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결국 주택 부동산 가격의 전체 트렌드는 기존 주택이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저히 낮은 재고 수준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현저히 낮은 재고 수준이죠. 따라서 계속해서 가격이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반등을 했잖아요. 이 반등을 한 건 결국에는 이 CPI, 물가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S&P 주택가격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위치가 여기고, 과거 경기 침체 구간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00년 때는 주택가격이 둔화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IT 버블 때는 이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에 그쳤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직전에도 거의 하락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락까지 갔던 것은, 주택 가격이 붕괴가 됐던 것은 08년도예요. 이때는 사실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하락이 아니고 거의 붕괴까지 갔던 게 08년도고요. 따라서 지금 왜 주택 가격이 08년도처럼 붕괴가 되지 않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는 집값이 내려가기에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높은 모기지로 인해서 갈아타려는 수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요가 부진한 상황임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려면 앞으로 금리가 높은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금리가 높아야 공급이 안 되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좀 웃긴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집값 하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 하락과 함께 실질 금리 부담이 생겨서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이게 만약 실물 경제 타격과 맞물리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일시적인 하락이 겹치게 된다? 그러면 전반적인 심리가 크게 떨어지겠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높게 볼 겁니다. 실물 경제도 안 좋고 실질 금리 부담도 되게 높은데 실업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주택 가격도 떨어지는 현상이 공교롭게 겹치게 되는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가격이 이렇게 반등한다. 그 반등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기존 주택은 거래량이 없어서 지금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신규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봐야 된다 이거죠. 지금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차지하는 게 이 초록색 비중이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주도한 게 주거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코어 서비스도 안 잡히고 있죠. 결국 주택 부동산의 문제는 물가로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높은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규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폭 반등하는 게 1월달 집계가 됐죠. 저는 크게 우려스럽게 생각 안 하지만 어찌됐든 가격 면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한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거비의 부분은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후행적으로 집계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결국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집계가 되고 있죠. 주거비는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실질 임대료는 이미 떨어졌잖아요. 제가 CPI 영상에서 자가주거비를 제외해놓고 봤을 때 실질 주거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잡을 때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주거비가 후행적으로 집계가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높다. 이렇게 집계가 나오는 것이죠. 주택가격도 이렇고 주거비에서도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 지금 시점에서 내려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이쯤에서 내려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이렇게 집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이 내릴 수는 없겠죠. 매번 그 적절한 타이밍을 잡지 못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준 지금 금리를 빨리 내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데이터가 1월 물가가 튀는 것으로 나왔는데 무슨 근거로 금리를 내릴까요?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과거처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택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서 물가도 잘 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주택가격이라는 핵심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기존 주택에 거래가 없어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거래량이 없는데 형성된 가격이라는 것이죠. 물론 1월 달에는 소폭 1월 달 모기지 신청이 늘면서 신규 주택이 좀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주택 가격이 소폭 반등하는 것으로 집계가 돼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이렇게 좀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 가격 상승이 모든 경제 지표를 덮어버릴 만한 핵심이 아니라는 거. 특히 후행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거. 지금 거래량이 없는 가격이라는 것이죠. 이런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 주택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 하나만 갖고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실물 경기라든지 소비라든지 제가 며칠 전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히 연체율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연체율의 가파른 이 기울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언제 어떻게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은 사실상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해놓고 70년대 후반이라든지 8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 흐름과 비슷한 경로입니다. 주택 가격은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IT 버블 때는 주택이 하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둔화에 그쳤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유독 08년도만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붕괴로 이어졌던 시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고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데이터로 쓰면은 곤란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주택가격 상승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다. 70년대, 8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간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서브프라임이었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주택의 판매는 역대 경기 침체 흐름과 유사한 추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기존 주택 판매액이 바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이 점은 이전의 심각한 경기 침체 시기와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NAHB 주택시장지수 말씀드렸죠. 반등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게 17개월 10차를 두고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주택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뚜렷하게 회복됐다 이렇게 볼 만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규 주택 판매 조금 소폭 증가한 거 이 하나만 갖고 해석을 해보면 뭐 마냥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한 것 같지만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 주택 부동산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히려 1월 신규 주택 재고는 더 늘어났습니다. 직전 달보다 더 늘어났어요. 따라서 지금의 신규 주택 가격 추이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질까? 그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 비중은 워낙에 작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봐야 되는데 기존 주택 판매는 줄고 가격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허수에 가까운 주택 가격을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가격은 유지가 되면서 판매량은 떨어지고 있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의 심각한 경기 침체 흐름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가 또한 여전히 주거비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잘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게 후행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면 과거 매번 반복됐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잡혔는데 실질 금리가 높아버리면 경기에 부담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높아진 요 부분만을 보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